자, 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동보호 사건입니다. 이제 관할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아동보호 사건이 조금 이제 변경될 수도 있고 진행될 수도 있는데, 자, 아동보호 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어떤 행위지, 그다음에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어떤 가정법원으로 이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지원이죠. 이제 지원 포함돼서 아동보호 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 판사가 이제 결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떤 임시조치입니다. 자, 판사는 아동 학대 범죄의 어떤 원활한 조사, 그다음에 심리 또는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 중에서 이 밑에 내용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조치를 할 수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동 학대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조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 이 뭐냐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 어떤 특례법에 따라서 가정 구성원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거로부터 퇴거 또는 격리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피해 아동 또는 가정의 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다는 걸 명령할 수 있고요. 또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어떤 전기통신법에 따라서 전기통신을 이용한 어떤 접근을 금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친권 또는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어떤 제한 및 또는 정지를 할 수 있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어떤 상담 및 교육 위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 위탁할 수 있고요. 경찰관서의 어떤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어떤 그런 유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처분을 병가할 수 있고, 판사는 피해 아동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행해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 임시조치가 청구될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임시조치 기간은 이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떠면은 이제 의료기관이라든지 그 밖에 어떤 요양시설의 위탁법에 따라서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자, 의료기관 등의 어떤 장에게 아동학대 행위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어떤 사항을 부과할 수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의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어떤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의료기관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임시조치의 어떤 고지 집행 변경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법원은 이런 어떤 법의 어떤 그런 그 법정에 따라서, 자,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의 위탁, 그 다음에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이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어떻게 돼요? 아동학대 행위자의 어떤 보조인, 여기에는 여기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에 따라서 이제 보조인을 말하고, 이제 보조인의 경우에는, 자,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제 통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의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자, 변호사 또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여기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고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자, 임시조치 어떤 집행에 있어서 판사는 규정된 어떤 그런 그 법조항에 따라서 임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자,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라든지 법원 공무원,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원 있잖아요. 교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 집행하게 할 수 있고, 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임시조치 후에 주거라든지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길 경우에는 관할 어떤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동학대 행위자에는, 자, 그 법정 대리인이나 보조인에 따라서
임시조치 결정이 취소 또는 그 종류를 변경할 관할 어떤 그런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직권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이제 일항에 따라서 어떤 그런 신청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해당 임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어떻게 돼요? 임시 조치를 받은 아동학대 행위자나 그 다음에 임시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게 되면은 직권이라든지 또는 검사나 시도지사 그리고 자치구 시장 군수 구청장 피해 아동 등 이 그 법정 그 어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어떤 위탁 대상이 되는 어떤 기관의 장에게 청구에 따라서 결정으로 그 임시 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또 모든 것들은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법적인 이런 의무 절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진행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임시 후견임. 이게 조금 자, 임시 후견입니다. 자, 판사는 제19조 1항 4호 즉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 또는 정지에 따라서 자, 임시 조치로 인해서 피해 아동에게 이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그 임시 조치의 어떤 기간 동안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 또는 가정 그 위탁 지원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판사는 피해 아동 등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그 의견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피해 아동 등 변호사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아동 권리 보호의 장, 그 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 그 다음에 가정 위탁지원센터의 장 이런 어떤 피해 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그 선임에 관해서 어떻게 돼요? 의견을 이제 제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견인에 대해서는 자, 법원이 이제 1항에 이제 법에 따라서 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 아동 등 그다음에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보호 권리장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 그 이제 아동에 대해 이제 사람에게 이제 고지를 해야 되는데 자,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피해 아동 등이 소유의 어떤 재산의 보존, 그다음에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어떤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임무를 이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피해 아동 등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그 후견인의 임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및 검사의 결정입니다. 자,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 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사건을 어떻게 돼요? 검사에게 이제 송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 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이러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어떤 주거지 또는 경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어떤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 행위자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생활환경, 양육 능력, 그다음에 그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이제 요구할 수밖에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검사의 요구를 받은 이 보호관찰소의 장은 어떻게 돼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이제 통보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간개인에 출석하게 해서 진술 요구를 하는 등 이 방법을 이제 필요한 조치 이런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사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미리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관계인에게 이러한 조사의 취지를 설명을 해야 하고 그 인권을 존중하며 그 다음에 직무상 비밀을 이제 엄수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검사는 어떻게 돼요? 아동학대 범죄에 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해서 그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러한 자료 등을 참고해서 피해 아동 보호와 아동학대 행위자였던 교화 개선에 가장 적합한 이런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아동학대 범사를 수사한 결과 이제 필요하다고 어떤 이제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 상담 치료 또는 교육을 받는 이런 조건을 어떤 조건으로 이제 기소유예를 할 수가 이제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파악될 수 있을 때, 그다음에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어떤 관계, 그다음에 아동학대 행위자의 어떤 성행 및 어떤 개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원가 정보 보호의 어떤 필요성, 피해 아동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의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제 인정이 되면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아동보호 사건의 처리입니다. 아동보호 사건의 처리는 자 이제 그 검사는 자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그 범죄로부터 이제 범죄로서 제26조 각호의 사유를 이제 고려해서 36조에 따른 어떤 보호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그 항에 1항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아동학대 범죄에 이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어떤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아동학대 범죄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보호 처분을 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검사는 법 27조에 따라서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어떻게 돼요? 관할 법원 또 뭐 이런 것들 이제 송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떤 피해 사건을 심의한 결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호 처분하는 것이 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제 어떤 면에서 송치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또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에 따라서 또 그 송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 아동학대 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어떤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어떤 때부터 이제 관할 법원이 있는 그 시 여기는 시군군 내 이제 24시간 이내에 어떤 이제 그 이내에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시군군에는 48시간 이내에 아동학대 행위자의 관할 그 법원에 이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것을 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보호 처분 이제 그 아동보호 사건에서 이제 보호 처분입니다. 자, 판사는 여기에서 이제 그 판사는 어떤 심리의 결과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보호 처분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런 내용인데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호 처분할 수 있고요.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라서 전기통신법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요. 피해 아동에 대한 어떤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의 행사 제한 또는 정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또 보호 처분할 수 있고 보호 관찰 등에 관한 어떤 법률에 따라서 사회봉사라든지 수강 명령 그다음에 보호 관찰 등에 따라서 보호 관찰할 때 그다음에 법무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어떤 감호 위탁 시설
또는 법무장관이 정하는 어떤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경우,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어떤 치료 위탁하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소 등의 상담 위탁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보호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보호 처분을 병가할 수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또 처분을 또 했을 때 이 처분을 하는 경우에 피해 아동을 아동 학대 행위자가 아닌 어떤 다른 친권자나 친족, 그다음에 아동보호지 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에 이제 따라서 또 것들을 이제 법원의 어떤 보호 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어떻게 돼요? 그 사실을 검사나 아동학대 행위자, 그다음에 피해 아동, 그다음에 법적 대리인의 변호사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간찰관, 보호 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상담소, 이러한 장에게 이제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판사가 여러 가지 어떤 보호 처분을 하는 경우에 보호 처분의 어떤 기간 동안에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어떤 사람을 선임 등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그런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제 준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서 보호 처분의 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제 같은 어떤 그런 규정에 따라서 사회봉사라든지 수강명령 시간을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명시가 또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피아동 보호명령입니다. 자, 피아동 보호명령 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어떤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 그 다음에 피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라고 하고 있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어떤 지방법원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피아동 명령의 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제 시험에 나면 되면 이제 이런 법적인 문제가 나오겠죠. 자,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 아동, 그 법적 대리인, 그다음에 변호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애 청구에 따라서 결정으로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이제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 행위자를 피해 아동의 거주지,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일의 방실로부터의 어떤 퇴거 또는 격리, 이제 거주하는 그로부터 퇴거, 격리할 수 있고요. 아동 학대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 제한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동 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전기통신법 제2조 1항에 따라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보호 위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관에 이제 치료 위탁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또 명시가 되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갈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그 피해 아동에 대한 어떤 보호 명령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6번인데 이제 피해 아동 보호 명령에 따라서 자, 피해 아동을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다음에 상담소 등으로 인해서 상담하고 치료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피해 아동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상담소 등에서 이런 어떤 상담이나 치료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피해 아동은 연고지 등에서 이제 가정 위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권자인 아동학대 행위자의 어떤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어떤 제한 또는 정지를 할 수 있고요. 후견인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그 피해 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고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가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피해 아동의 어떤 그런 보호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여튼간에 피해 아동에 대한 어떤 그런 보호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명시하고 이제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6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벌칙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벌칙. 자, 이제 보호 처분 등의 어떤 불이행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다음에 어떤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동학대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어떤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돼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59조 제1항을 우리가 살펴 이제 보면 그 내용에 자 19조 1항 뭐 이런 어떤 법에서부터 쭉까지는 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 학대 행위자. 그래서 법의 제 19조 1항부터 이렇게 쭉 해서 4, 5까지 이제 쭉 내용을 찾아보면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보호처분이 어떤 불이행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2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36조에 따라서 자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 행위자. 그러니까 이제 그 아동학대 보호처분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어떤 제재를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7조에 따라서 자 임시 보호 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 학대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이제 처분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여튼간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이제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뭐냐 하면 자, 이제 보호처분의 이제 불이행에서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이 아동학대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어떤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8조 1항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가에 따라서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어떤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어떤 지시에 불응해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어떤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이 법률에 따라서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이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처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벌금형과 병가된 부가인가는 500만 원 이하였던 벌칙금에 처하게 되고, 그다음에 징역형의 실형과 병가된 부가에서 이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어떤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동 학대에 대한 어떤 것들은 처분이 이제 점점 강화돼 가고 있는 이제 이러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봤고요,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 불이익의 금지 처분입니다. 불이익의 금지 처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이익의 금지 위반입니다. 제 10조의 2에서 불이익 조치의 금지다. 이것을 위반해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게 뭐 파면이라든지 해임, 해고 또는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어떻게 돼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어떤 불이익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뭐 징계, 정지, 감봉, 간등,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 조치, 그 다음에 이제 전보, 정근, 그 다음에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인사 조치를 할 경우에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상승 또는 상여금 등의 어떤 차별을 지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교육훈련, 이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그 다음에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어떤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으로 이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어떤 차별 또는 조치 이런 걸 했을 경우에 이제 금지 위반 조치를 당해서 이런 이제 벌금을 위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주의 대상자, 어떤 주의 대상자 명단을 작성 또는 그 명단을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그 밖에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어떤 부당한 감사라든지 또는 어떤 조사나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처벌을 또 받게 돼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명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벌칙으로 이제 또 받게 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또 이제 가태료를 이제 받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하고 행정기관의 어떤 장이 부과 징수함을 이제 명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되죠.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 사건을 조사 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0조 2항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11조 6항에 위반해서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어떤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 조사를 거부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의 어떤 출석이라든지 진술, 그 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13조 1항에 따라서 긴급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 1항 제3호부터 8호까지의 보호 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떤 39조에 따른 어떤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 이러한 사람은 이제 벌칙을 1천만 원 이하의 어떤 그런 과태료를 이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작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떤 청소년의 그런 학대와 아동 학대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이제 법이 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벌금도 어떤 벌칙에 따른 것도 이제 더 강화되는 이러한 추세에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이제 특례법을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 법을 다 이해하고 외울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법적을 통해서 언제 그 법에 이런 어떤 그 아동학대 범죄의 그 의의는 뭐고, 어떻게 이제 이걸 생성이 됐고, 그다음에 그 연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례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제 어떤 그런 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그런 벌칙과 과태료까지 이루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벌금을 안 내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어떤 그런 최선의 우리가 또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그러다 또 운행하다 보면 이 법을 몰라서 우리가 또 위법한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청소년 지도로서 한번 살펴볼 그러한 사항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또 강의 그냥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